암,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치매 이런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모두 다 염증이다. 모든 병의 그 시작점은 이제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몸이 손상을 당하는 2차 피해죠. 염증 해결하면서 질병도 싹 없앨 수 있는 이 비법.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링거액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태양 에너지를 듬뿍 담고 있는 채소의 여러 가지 영양,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있는 어우러진 거니까 최고의 링거술을 먹는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네, 요즘 암,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치매 정말 많은 질병으로 또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이 또 우리 몸의 염증, 또 독소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염증도 없애고 또 독소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해볼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에게 지난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또 응원 댓글들을 질문들 이런 걸 모아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암,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치매 이런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모두 다 염증이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박사님 생각에는 진짜 이렇게 염증 관리가 진짜 안 되는 이유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이제 모든 병의 그 시작점은 이제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건 아주 진리에 가까운 확실한 이야기다라고 우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의 염증의 시작은 대부분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염증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먹었는 음식물들이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 이물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서 염증이 시작이 되죠. 또 그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손상을 당하는 2차 피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예를 하나 들고 가면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도로가 망가지고 집이 부서지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면역 세포가 이물질과 전투하거나 또 미생물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내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이제 우리 흔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염증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현대인의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무너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만병의 원인인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또 내부 독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좋을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냥 염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뭐 독소,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염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박사님 많은 음식이 있겠지만 이건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염증 해결하면서 질병도 싹 없앨 수 있는 이 비법. 우리 주변에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제가 아주 너무 편하고 가까이 있는 거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물속에서 사는 수생식물들 콩나물, 숙주나물, 미나리 이런 것들은 전부 물속에서 살면서 우리 몸을 해독할 줄을 알고 정화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채소의 왕이라고 부르는 미나리를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온 세상이 성장하고 열기에 가득한 이런 시절에 이것을 거꾸로 역행시켜서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감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재료 중에서 감자와 미나리를 우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식물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제 항상 영양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제 이들이 어떠한 곳에서 자랐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막에서 사는 알로에는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클 거고요. 바다에서 살아나려면 소금을 이겨야 되고 마찬가지 이치로 물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물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식물은 대략 이런 특징을
기능을 갖고 있겠다, 이런 생존력을 갖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미나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정화식품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속에 이제 그 뜨거운 열기를 끄집어 내려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끄집어 내리는데 선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치솟아서 생겨난 일체의 증상을 이제 끄집어 내리는 거니까, 치솟아서 생겨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탈모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우리 화상 입은 거, 몸에 염증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감자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양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염증을 없애주는 식물성 스테로이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식물이 바로 감자죠. 그리고 또 비타민C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웬만한 과일보다 많기 때문에 땅속의 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으로 접근하면 비타민C가 많다, 식물성 스테로이드가 많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만, 자연의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몰랐을 때도 대략 이런 특징이 얘한테 있겠구나, 이런 짐작만 하는 걸로만 갖고서도 남들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마트 갔는데 뭐 토마토엔 라이코펜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음식 선택하시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냥 재료의 어떤 자라난 특성을 보고 얘는 염증이 좋겠구나, 얘는 내가 요즘 화병이 있으니까 생감자를 좀 먹어야지, 그다음에 요즘 염증이 많으니까 해조류는 정말 이 소금을 잘 이기는 애네, 그리고 또 염증도 잘 해결해 주는 애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훨씬 쉽고 빨리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잘 조리해서 드실 수 있고요. 각각의 성분을 외우시면 영원히 정말 머리만 아프고 답이 안 나오실 안 것 나오고 같아요. 또 지나가다 또 잊어버리고 이러면. 네, 그리고 얘도 이 성분이 있고 얘도 이 성분이 있는데 뭘 써야 돼? 이렇게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단백질 100g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두부를 몇 g을 먹으면 100g을 먹을까? 그다음에 소고기를 몇 g을 먹으면 100g을 얻을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두부 대신 소고기로 바꾸거나 소고기 대신 두부로 바꿔도 이거는 동일한 음식이다,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생존력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항상 여기다 같이 이렇게 덧붙여서 이해를 할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음식 선택법 계속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댓글, 또 질문, 이런 것들 올려주신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난 유튜브에도 정말 좋아요가 많았던 그런 질문들 위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매일 습관처럼 건강을 위해서, 이분 너무 대단하신데요. 물김치를 한 잔씩 드신다고 합니다. 박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방법으로 혈관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주 따봉이고요. 그래서 이 물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소금물이잖아요. 이 짜다 싱겁다의 개념이 아니라 소금물로 베이스가 잡혀져 있잖아요. 건강한 소금물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고 힘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링거 주사 놓잖아요. 그러면 그 링거를 맞고 나서 일어나는데, 그 바로 링거액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김치를 링거액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링거액이에요. 그런데 우리 물김치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그 안에서 숙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식물이라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김치를 이렇게 불러요. 햇살 담은 링거액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물김치가 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링거 주사 맞듯이 물김치를 맞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듬뿍 담고 있는 채소의 여러 가지 영양, 그 다음에 그 물김치가 갖고 있는 국물, 링거액과 같은 미네랄 공급, 그 다음에 그 안에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있는 어우러진 거니까 사실은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뭐 충분하다. 그럼 이분은 이제 링거수를 매일 링거수를 만든 거나 똑같은데 그 링거수보다 더 좋은 링거수죠. 최고의 링거수를 먹는다. 그래서 김치는 정말 세계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는 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치는 알면 알수록 정말 완전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가득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그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젓갈류를 먹게 되면 암이 걸린다, 뭐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젓갈류가 여기 김치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얘는 발암 물질이다,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판단 속에서는 자기의 건강을 올바로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김치가 고염분 음식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김치의 염도는 우리 체액의 염도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짜게도 안 만들 뿐더러 또 짜게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물을 또 추가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치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재료 가지고 만들면 뭐 발암물질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유해한 것들이 해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그래서 이 발효 음식에는 어떤 우리의 걱정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면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좋은 성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발효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정장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 안 하고 드실 수 있는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게 바로 김치고 발효 음식이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항상 박사님과 이 해조류, 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 바다 방사능이 있다,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바다 음식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깝죠. 이제 우리가 바다만 오염이 됐겠습니까? 우리 지구 전체가 오염이 되고 몸살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음식 하나 안전한 게 없죠. 실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트에 들어가서 보면 말하자면 공장에서 이미 오염시켜 갖고 나온 음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러 오염시키고 이제 이런 개념의 음식들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바다가 오히려 더 안전지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역설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다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요, 고기도 그렇고 해조류도 그렇고 바깥에 미끈미끈한 이 점액질이 많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바다의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해조류나 여기에 바다에 오염된 물질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세포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점액질에서 1차 다 걸러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혹시 우리 어머님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그 미역에 미끈미끈한 걸 씻어내려고 엄청나게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그럼 사실 그때 대부분이 다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고 그래도 걔네들의 본능은 또 새로운 점액질을 만들어서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때 새로 만들어진 점액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걔네들이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붙잡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가 아니라 우리 몸에 오염된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들이 사실은 해조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조류를 올바로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해조류는 스스로 그 환경 속에서 오염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서 많지 않다.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또 하나는 우리가 먹으면서 내 안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해독하고 그때 끌고 들어온 그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물질 자체도 같이 배출시키게 도와준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저는 해조류 이런저런 이유로 안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뭘 드실까? 해조류 안 드시면 얼마나 더 건강한 걸 드실까? 이런 또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다음 질문으로, 미나리는 거머리 알이 많아서 생으로 먹으면 급심한 두통과 뇌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안 드시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염려되시면 생으로 드시지 않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채소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찌거나 살짝 데치는, 그래서 뭐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열탕 소독하겠다는 개념으로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넣었다가 건져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그 세포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흡수율도 높아지고 영양 파괴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미나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염려되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서 드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실제로 유효 성분도 올라가죠. 유해 성분도 더 많이 올라가죠. 실제 그 거기에 갖고 있는 캠페롤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소금물에 데칠 때 한 15배, 17배 증가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살짝 익혀서 드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저희도 사실 굳이 생채소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미나리 좋은 음식이니까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염증에 대한 이야기 박사님하고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